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끝부분에 있는 복소수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그 뒤로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서 기초적인 위상수학적인 개념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실 실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복소수로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산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소수에 관한 거는 제가 좀 써놨는데, 그 실수 집합 두 개의 데카르트 고브란 집합을 F라고 정의를 하고, 덧셈을 이제 포인트 와이즈 연산, 그 다음에 곱셈을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정의를 해주면, 이 F에 더하기와 곱하기가 정의되어 있는 이 집합은 필드가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월 역할을 하는 거는 0,0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건 이제 1,0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a, b의 곱에 대한 그 역어는 이제 보시다시피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곱해보시면 1,0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수의 집합이 이 f의 집합의 서브 필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x를 x, 0으로 대응시켜주는 맵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0,1을 두 번 곱해보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건 이제 그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f란 집합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0,1을 i로 정의를 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그 루트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허수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간략하게 1로 쓰기도 하고, 0,0은 또 마찬가지로 0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 a, b를 갖고 오면 a, b는 a, 0 더하기 0, b로 쓸 수가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면 얘는 a 더하기 bi로 계속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정의를 하는데, 복소수 a, b에서 이제 a를 이 복소수 G의 리얼 파트라고 하고, 이제 실수부, 한글로는 실수부라고 합니다. 실수 부분. 얘대 펜이.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하면 이제 B를 나타내게 되고, BI가 아니라 그냥 B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G의 반은 이제 G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해서 이제 그 켈레 복소수라고 하고, A-BI로 정의를 합니다. 복소수를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실수 두 개의 데카르트 곱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사실 R2처럼 이제 이런 평면의 XY축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나타내 보면 이제 복소수 G는 A 더하기 BI, 얘는 결국 A, B니까 이제 X 성분이 A이고 Y축 성분이 B인 이런 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G 바라는 거는 X축의 성분은 그대로 있고 Y축의 그 부호만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X축으로 리플렉션 시킨 거가 되죠. 그 복소평면 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가? 그 G와 W가 복소 평면에 그 복소수면 G가 이렇게 있고 W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G 더하기 W는 그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배운 벡터 현상과 같게 요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게, 왜냐면 더하기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 벡터 연산과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자명을 하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리고 이제 g 곱하기 w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xy 축으로는 잘 안 나타내지고, 얘는 이제 폴라 폼으로 바꿔서 보면 좀 더 쉽게 됩니다만, 저희가 아직 그 익스포넨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정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G와 W를 더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하나, 아니면 각각을 컨주게이트 취해서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고, B도 마찬가지로 G와 W를 곱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하는 거랑 각각을 컨주게이트 취해서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 더하기 G바는 리얼 파트의 2배,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G바는 이미지너리 파트의 2하 2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뭐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는 한 번씩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익혀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G에 G바를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이란 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이제 G 곱하기 G바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우리 앞에 실수에서는 그 임의의 양의 실수 y에 대해서 얘의 n분의 1승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얘로 이제 정의가 잘 되죠. 0일 때는 그냥 0으로 정의를 하면 되고. 그렇고, 그러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이 길이를 복소평면상에서 이 g가 원점으로부터 g까지의 그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의 g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가 g가 있을 때 g의 여권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g의 인버스가 되니까 아까 앞에 구했던 그 이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의 특징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다 당연한 것들이고, C랑 D랑 E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C도 이제 마찬가지로 G와 W의 절대값은, 곱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하고 그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고, 계산을 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D는 당연한 얘기고, E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부등식이고, 이만 증명을 좀 해보면 이제 이걸 결국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0 이상인 것들이니까 제곱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G와 좌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제 정의상 우리가 제곱이란 그 절대값의 정의를 원래 거에다가 컨주게이트한 걸 곱한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아래와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 다들 쉽게 아시겠지만 이제 요걸 쓴 게 되죠. 그 다음에 전개는 우리가 그 필드니까 사실 실수에서 하던 것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전개를 하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그 한쪽이 다른 쪽의 컨주게이트 한 개
한 거랑 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되고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인 것도 당연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자주 쓴다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건데, 임의의 복소수에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두 배의 리얼 파트가 나오니까 두 배의 리얼 파트가 되고,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D를 쓴 거죠. D를 써주면 이제 이게 앞에 2는 그냥 떼고, 이거는 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얘는 이게 되고요, 얘는 이게 되고, 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양변에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등식 중에 하나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게 책에 있는 증명이 되게 간결하고 예쁘긴 한데, 이게 뭐랄까 좀 그다지 이제 좀 어떤 직관을 준다거나 교육적으로 좋다거나 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지 않아서, 증명은 그냥 사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셨을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랑 관련해서. 그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버전은 이런 버전이고, 복소수에서 이제 실수 때랑 다른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의를 하기를 이제 Rn의 벡터랑 그 xy가 Rn의 벡터이면, 그 다음 x의 성분이 x1부터 xn이고 y의 성분이 y1부터 yn이라고 했을 때, xyn의 적은 x1, y1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게 복소수까지 가버리면 한쪽을 컨주게이트 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써야지 이게 말이 맞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은 이제 앞 위에서 정의했던 이거라서, 만약에 a가 복소수가 들어가게 되면, a가 만약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면 여기 제곱에 1 더하기 4는 5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확장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 이 버전도 뭐 쓰면 되지만,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내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벡터 스페이스랑 이너 프로덕트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내적을 한 것의 크기는 각각의 벡터의 놈의 크기를 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 내적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A와 B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이 내적을 해주면, 만약에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쓰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A 내적 B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크기가 되고 B의 크기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내적으로 정해주면 우리가 좀 더 추상적인 어떤 부등식을 컨트롤할 때도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성이 있다고 한 거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제 이거가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1에서 정의된 그 사실 여기서 이제 리얼 밸류도 아니라 컴플렉스 밸류드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연속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실 이제 그 내적의 공리들만 사용을 해주면 꼭 이제 이런 구체적인 벡터 스페이스 아니라 일반화 좀 더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작동을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작동을 잘 하게 돼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1단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거리 공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지금부터 할 것 개념들 많은 개념들과 이제 그 다룰 개념들 그 다음에 결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특별히 이제 실수나 복소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랑 복소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도 잘 작동하는 결과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더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하면 좀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사실 수학이란 게 그런 거죠. 이제 일반화를 하고 추상화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화되면 추상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공리들을 만족하기만 하는 만족하는 좀 더 이제 추상적이고 일반화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어떤 그런 결과들을 계속 적용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 다른 해석학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경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R이나 RN에 한정해서 얘기를 전개하는 책들도 많은데 저희 책에서는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인 거리 공간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위상수학에서 계속 보시게 될 거고 이렇게 한 문장 적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거리라는 개념을 좀 더 추상화를 해나가는 일반화를 해나가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R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 두 개의 거리를 구한다는 개념을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RN에서는 그 여기서는 벡터랑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좀 쓰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추상화 된 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 싶은 건데 그 뒷부분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실 이런 컨셉에서 생각하면 될 텐데 그 7단원이나 8단원에 가면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위에서 적었던 이런 것들 함수 공간에 대해서 그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되죠.
거기에서도 이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까? 사실 위에처럼 정의를 하겠죠, 이제. 사실 매트릭을 주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매트릭을 주는 방법이 유일하진 않아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뭐 일단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집합이고 d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d의 원소 두 개를 받아서 실수값을 내는, 사실 얘는 0 이상의 실수값이긴 하고, 이 d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x의 원소 pq에 대해서 첫 번째로 p와 q의 디스턴스가 0 이상이 됩니다. 다음 pq와 다르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a2라고 적으면 그냥 b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p와 q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거랑 q와 p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건 상식적으로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거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모아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 공리로 깔고 가는 거는 PQ의 거리를 재는 건 PR의 거리를 재는 거에 RQ의 거리를 재는 게 항상 하나를 더 섞어서 재면 거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떤 R을 갖고 오든지. 결국 이게 또 삼각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우리는 D를 매트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매트릭이라고 쓴 건 아까 말했다시피 매트릭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x에 이런 d가 주어져 있는 이 세트를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거리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리란 개념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시로 아래를 생각을 할 텐데, 첫 번째로 매트릭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아까 제일 알고 있는 이러한 매트릭 주도록 하고, 그냥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R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주냐면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이게 x가 x1, x2, y가 y1, y2라고. 이거는 이렇게 매트릭을 준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한 거랑 y축과 평행한 선을 따라서 x축 성분의 차이에 y축 성분의 차이 두 개를 절대값을 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매트릭이 된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특히 RN에서 쓰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을 정해주면, 그러니까 그 말을 예를 들면 얘를 풀기 전에 얘는 이제 이런 집합을 KCL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데카르트 집합끼리 곱셈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꽤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를테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내부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집합이.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부등호를 넣어주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각가로로 바뀔 것이고, 이제 끝에 테두리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사실 아까 여기는 오픈 케이스라고 하고, 이렇게 닫혀 있으면 클로즈드 케이스라고 부르게 되죠. 또 어떤 주어진 RN의 어떤 한 벡터 포인트와 이제 양수 R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이란 얘기인데,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러니까 P가 X가 X면 여기에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을 전부 다 모은다는 얘기가 되죠. 그걸 이제 오픈볼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등호가 있으면 클로즈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상수학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사실 처음에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 모든 용어를 접하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이제 몇 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하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위상수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캐브러리라서. 매트릭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로 어떤 x의 한정과 r에 대해서, 사실 아까 그 볼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이게 Rn 매트릭 스페이스 x가 Rn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게 되겠죠. 어떤 q라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q와 q의 거리가 r보다 작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 r인 p의 네이버후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많이 쓸 거라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뭐
책마다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 별 하나 찍어 놓으면 얘는 그 여기에서 P만 뺀 거. 그러니까 아래 n승이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R2에서 생각을 하면 R2에서 사실 매트릭은 유일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트릭을 그 스탠다드 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런 매트릭을 준다고 할게요. 얘는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스탠다드 매트릭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원이 되겠죠. P가 있으면 이런 집합이 될 거고 정확히 이 끄트머리에 요 선은 포함이 안 되고 요 안에 내부만 해당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별을 하나 찍은 이 네이버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간에 얘는 하나 뻥 비워 놓고 이제 끄트머리도 사실 포함을 안 하고 여기 내부 이렇게만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두 번째 이 매트릭을 얘기를 하면 이 매트릭은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X 성분 빼기 Y 성분의 길이가 다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Y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고 쳤을 때 그럼 X 방향으로도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가 요만큼 간 거리랑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간 거리랑 요렇게 간 거리가 이 길이라고 같아져야 되고 이 길이하고도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아 놓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마름모 정확히는 이제 정사각형을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 내부가 네이버후드가 되는 거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뭐 뚫린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거를 펑철드 네이버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구멍이 뚫렸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는 이제 길어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네이버후드의 뜻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 번째 뭐 다 중요한데 E가 X의 서브셋이라고 하고 P가 X의 점이라고 할 때 모든 P의 네이버후드가 Q를 포함하는데 P와는 다른 Q를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이 Q가 E에 있는 Q죠. E의 원소고 그러면 E의 리밋 포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밋 포인트라고 하고 이제 뭐 accumulated points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은 뭐라고 집적점이라고 하나? 쌓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제 이건 거죠. 모든 양의 실수 R에 대해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좀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아까 예시에서 만약에 원이 있다고 치면 이 내부까지 다 원인 거죠. 만약에 이 내부에 있는 요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모든 점을 포함, 그 얘를 포함하는 모든 네이버후드는 이 당연히 이 원에 어떤 점을 포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경계점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계점에 있는 딱 요 점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요 안쪽에서 이 원과 어떤 교집합이 생기게 되니까 요 경계점에 있는 요점들도 전부 리밋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근데 왜 이런 조건이 붙었냐면은 만약에 P와 Q가 같은 경우면은 사실 P가 Q가 같고 P가 만약에 E의 점이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어떤 예시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거랑 이 점이 있는 요거 전체를 전부 다 E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점은 주변에 친구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E에 속해버리게 되니까 여기는 만약에 리밋 포인트를 요 조건을 안 달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얘는 항상 주변에 그러니까 이 리밋 포인트가 주변에 주변에 무수히 많은 어떤 자기와 자기의 집합에 어떤 이의 집합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달랑 들어가 있으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리밋 포인트로 정의가 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를 자주 빼고 싶어서 P랑 Q가 다르다는 조건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자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 리마크할 거는 그 P 리밋 포인트 P 자체는 어떤 E에 꼭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예시에서 요 안에 있는 요점은 요 전체 원안에 속하는 점이면서도 리밋 포인트이지만 요 바운더리에 있는 점은 바운더리는 포함을 안 하는 게 오픈 네이버후드니까 여기 포함은 안 되는데 리밋 포인트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합에 속해 있냐 없느냐는 이 정의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로테이션은 이에 프라임을 찍어 놓으면 얘는 도집합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얘는 이에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밋 포인트의 정의였고 세 번째로는 고립점이라고 하고 같은 경우는 리밋 포인트랑 좀 다른 얘기죠. P가 E에 들어있으면서 리밋 포인트 아닌 아까 예시에서 적었던 이런 그림에서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정인데
어떤 집합이 클로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들을 자기가 다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여기 다섯 번째 정의가 내부점이라는 거고, 어떤 집합에 그 그러니까 어떤 양수 R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E라는 집합에 그 네이버후드가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R을 찾을 수가 있으면 얘는 인터리어 포인트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같이 이런 원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요 안쪽의 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터리어 포인트죠. 왜냐면 이런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면 이 안쪽에, 이 큰 집합 안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어떻게 R을 잡더라도 이 밖에 튀어나와 버린 이런 점이 존재하니까 이 큰 집합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점은 인터리어 포인트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만 있으면 사실 이렇게 아무리 가까워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되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의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면 이가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집합인 거죠. 여기는 경계를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안쪽에 어떤 점을 잡아도 작게 잡으면 되니까 이제 그 오픈 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집합, 여집합? 여집합은 뭐 사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퍼펙트 셋인데, 그 퍼펙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전체를 듣는 데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그게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메저 띠오리 칙도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클로즈드면서,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들고 있는 집합이면서 이의 모든 점이 리밋 포인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꽤 많죠. 어떤 Q라는 점이 있고, 양의 실수 M이 있어서 이의 모든 점이 이 Q랑 떨어진 거리가 M보다 작아지면 이가 바운디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뭐 계속
정리했던 거고, 만약에 x의 모든 점이 E에 속한 점이거나 아니면 E의 리밋 포인트라면 X에서 덴스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유리수의 덴시티라고 불렀던 거는 실수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유리수가 뭐 하나 있다고 하면 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x가 r이라고 두는 거고 1을 q라고 두는 거죠. 위에서 10번째 정의에서. 그러면은 x의 모든 점은 q의 점이거나 아니면 q의 리밋 포인트가 된다는 게, 그러면 r의 모든 점은 유리수거나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무리수, 만약에 루트 2 같은 거면 얘 모든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이 q 같은 경우에는 덴스하니까 요 안에 어떤 유리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수가 들어가 있게 되니까 루트 2는 q의 리밋 포인트가 되고, 네, 리밋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q가 r에서 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덴스란 표현이 꽤 사실 많이 쓰는데, 그 덴스라는 개념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일단 그러면 여기에도 꽤 정보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2.19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서사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녹화 방법을 바꿔도 튕기는 건 똑같네. 그 엑서사이즈로 남겨두고 지워졌는데, 노트 앱도 좀 바꿔야겠네요. 만약에 P가 리밋 포인트라면 어떤 집합이에, 그러면 무한히 많은 점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accumulated point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면 P가 리밋 포인트면 그 점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이의 점들이 그 전부 다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증명 간단한데, P가 E의 프라임에 들어있다 하면, 이 프라임은 아까 그 리밋 포인트들의 집합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말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R이 존재해서 어떤 R의 네이버후드가 요 한 개의 점들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E1부터 EN까지. 그러면 정의를 R을 썼으니까 로우를 정의를 하기를 최소값을 뽑습니다. 이제 유한집합이면 최소가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then 그 로우의 절반으로 잡아주면 공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P가 있고 R이 있는데 여기에 유한개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얘들 거리를 다 재서 가장 짧은 게 얘라고 하면 얘의 절반만큼의 길이의 네이버후드를 만들어주면 여기엔 이제 모든 E의 원소가 얘들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안에는 E의 원소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그 리밋 포인트라는 얘기에 목숨이 되죠. 왜냐면 리밋 포인트는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그 E의 점과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다음 두 번째 얘기인데 또 중요한데 사실 그 루딘책 본문에는 대부분 다 중요한 얘기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없거나 연습 문제로 돌려놓은 책이라서 뭐 사실 안 중요한 게 없다고 봐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좀 적으니까 본문 내용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습 문제 돌려놓은 개념들까지 사실 숙지를 해야 하는 거죠. 오픈이라고 가정하면 하여튼 그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오픈이 아니라고 클로즈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클로즈드 아니라고 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쵸, 정의만 봐도 사실 우리가 어디 적을까, 만약에 이런 집합을 생각하게 되면 얘는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리밋 포인트가 요점이 있는데 요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클로즈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요점 같은 경우는 요 끝에 요점은 여기 1,2라고 치면 이 같은 요런 점은 어떻게 개구간을 잡아도 이게 요 집합 안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왜냐면 2 더하기 엡실론 꼴이 될 테니까 안쪽이. 그래서 얘는 2가 인테리어 포인트도 아니죠. 근데 인테리어 포인트도 아니고 클로즈 포인트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얘는 오픈도 클로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은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둘 중 한 개고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은 거는 사실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위상 수학에서는 이게 닫히지도 않고 열려져 있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픈이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라고 클로즈드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일상어랑 충돌이 되면서 약간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고, 저도 아직도 가끔 혼동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그러면 이게 클로즈드란 걸 보이고 싶은 거죠. 클로즈드라는 걸 보려면 모든 리밋 포인트가 포인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x가 어떤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쓰면, 이 뜻으로 그대로 쓰면 모든 r에 대해서 x의 네이버후드와 이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0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림이 포인트를 아까 제가 리프레이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게 편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직관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이 같은 경우 지금 빼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집합이 교집합은 빼기랑 같기 때문에 이게 다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말은 x가 이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포인트라면 어떤 R이 존재해서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가 오픈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x가 이에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증명이 끝나게 되고, 한쪽을 증명하면 클로즈드라고 가정합시다. 클로즈드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이가 오픈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클로즈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리밋 포인트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이가 x가 2에 속되게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쭉 해서 보여야 될 게, 2에 인테리어에 있다는 거니까 2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네이버후드를 찾아서 쏙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가 2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은 x가 2에 여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얘기가 되죠. 2의 여집합에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말은 어떤 R이 존재해서 이런 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단 말은 얘가 2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이게 2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되죠. 왜냐면 x가 2에 들어가 있다 했으니까 얘도 2에 들어가 있고 여수도 2에 들어가 있으면 합쳐줘도 2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뭐 끝났죠? 더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클로즈의 정의를, 이가 클로즈드한 것의 정의를 이의 여집합이 오픈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위에 정의로 채택했던 걸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까지가 그런 얘기고, 또 하나 할 거는
그 오픈 셋들의 임의의 합집합, 어떻게 합집합을 해도 걔는 오픈이라는 얘기인 거고, 증명은 오픈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점이 G알파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어떤 P의 네이버후드가 이 G알파의 합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P는 어떤 G알파의 원소가 되는 거죠. 알파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G알파가 오픈이기 때문에 어떤 R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G알파에 속하게 되는데, G알파는 당연히 G알파 제로라고 씁시다. 모든 알파에 대해서 합집합한 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G알파. 이 오픈 셋을 나타낼 때 보통 G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라더라? 독일어의 무슨 말이라고 하던데, 독일어 아니면 불어였는데 그 독일어나 불어는 할 줄을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 F도 이제 클로즈드 셋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이것도 무슨 독일어 아니면 불어, 이게 하나는 독일어였고 하나는 불어였는데 뭐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그러면 F알파에 임의의 교집합을 하면 얘는 클로즈드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 클로즈드를 보인다는 말은 이게 오픈임을 보이는 거랑 같죠. 얘가 오픈을 보이면 아까 증명에 의해서 이거 여집합은 클로즈다 되니까, 뒤에 전체 여집합은 여집합들의 합집합과 같게 되죠. 합집합인데 각각의 얘네는 다시 오픈이 되니까, 오픈을 이미 합집합하면 얘는 오픈이 된 걸 아까 그 바로 위에서 보였으니까 끝나게 됩니다. 15는 오픈 셋들이 유한계 있을 때 유한계의 교집합이 오픈이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은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공집합이면 그냥 자명하게, 공집합은 열려있으면서 또 그러니까 공집합 같은 경우는 오픈이면서도 클로즈드죠. 이건 뭐 사실 이제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거랑 같은 논증인데, 오픈이라는 얘기가 모든 점이 내부의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얘기인데, 모든 점이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왜냐면 점이 없는 게 공집합이니까요. 할 것도 없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오픈이고, 클로즈드란 얘기는 얘도 이제 그 리밋 포인트가 자기 자신에 속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자신에 속할 점이 없으니까 클로즈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참 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공집합이 뭐 오픈도 되고 클로즈도 되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픈임을 찾으려면은 어떤 R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거치대 그 P의 네이버후드가 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근데 P가 이 GI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I에 대해서
P가 GI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GI는 오픈이기 때문에 각각의 i마다 ri라는 게 존재해서 이 ri가 P의 ri의 네이버후드가 GI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ri들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GI 사실 뭐 그냥 가장 작은 거 구하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되니까. 이게 유한계가 아니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단 D를 마저 하던 걸 마저 하고 얘기를 좀 하면, 이 같은 경우도 아까 B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뭐 바로 나오는 거고요. 마크를 좀 하면 일단 뭐 합집 클로즈드 셋도 이제 임의로 합쳐 놓았을 때 이제 뭐 클로즈드란 보장이 없어요. 그럼 오픈이 아니면 라면 클로즈드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클로즈드일 수도 있고 오픈일 수도 있고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드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시는 사실 예시가 꽤 많은데 어떤 게 있지? 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집합을 생각해보면 얘는 각각은 오픈이죠. 근데 얘를 카운터블만큼 합치면 합치면 오픈인데, 이제 인터섹션을 하면 얘는 뭐가 되죠? 1이 포함이 되죠. 1보다 큰 숫자는 n이 계속 커지면은,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숫자는 n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저거 인덱스가 계속 커지면 안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데, 이런 셋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셋도 아니고 클로즈 셋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틀린 게 되게 돼서, 이런 예시들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냥 그건데, 우리가 G 델타 셋과 F 시그마 셋이란 걸 정의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countable intersection of G 델타 셋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셋의 클래스들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하는 경우 합니다. 그다음 이 코스 들으면서는 크게 쓸 건 없을 거 많이 볼 일 없을 텐데,